네, 조금 전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눈 바 있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이분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분이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국감 중인지인데 어떻게 준비는 좀 잘 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답답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 이런 상황에도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 계시고. 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또 국힘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데 협조도 안 하고. 네. 야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진실의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법사위 소속이시고 법사위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안 될 수 없는 게 도이치 사건 수사 결과일 것 같은데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만간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낼 거고 수사 결론은 무혐의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예.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이 사건은 다 국민들께서 네. 진상을 다 규명해 놓은 사건이고요. 예. 누가 봐도 기소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요.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왜 이걸 기소 안 하고 있냐. 이렇게 검찰을 막 나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읽어봐도 이건 기소하는 것이 맞고 국민들이 생각해도 이건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항상 펴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최고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던데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수사 기록 다 갖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때 기소 못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좀 평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제가 늘 표현을 말인데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피껏솟이란 말 쓰는데요. 왜요? 저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것은 2020년 10월 20일이고요. 그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 해서 지휘를 못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지검 옆에 네. 서슬퍼렇게 총장이 쳐다보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검사 있습니까? 그리고 수사지휘권 3건 외에는 나머지 건 수만 건을 다 보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렇죠. 지내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사건 관련 수사는 2020년 9월부터 개시가 됐어요? 아니죠. 저 도이치건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가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그 수사 지휘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동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는 누구보다 잘 알 분이 의원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제동을 걸었습니까 그러면? 검찰 내부 수사를 조금만 알면 총장의 지휘가 총장이나 총장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검사들이요. 인사권도 총장이 있고 또 수사 지휘권도 있고 또 수사비 주는 것도 특활비 주는 것도 그 총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리고 또 그 장관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있으면 검사들은 총장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중앙지검장 간 후에 조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 윤석열 총장 관련 가족 사건 3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부인, 그다음에 이번 이거 도이치모터스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었고요. 제가 가자마자 처음 한 수사가 장모 요양병원 사건을 계속하고 있었고 주가 조작 사건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이상거래 심리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자료를 계좌번호를 모으고 계좌 간에 또 IP를 분석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이게 통정매매다 가장매매다 밝혀내는 거거든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발장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래소를 심리 분석하기 전에 과연 이 고발장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소에 제가 심리 분석을 맡겼고 심리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인을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제가 인사이동으로 중앙지검 떠나게 됐죠. 고검장으로 가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대로 한정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팀 검사들이 당시 총장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측면 말고
총장실에서 비록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사팀 검사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액션이나 예. 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요. 예. 저한테 직접 그 2020년 4월경에 네. 저한테 네가 눈가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뒤질라고 한장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 표현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월달, 1월달 이럴 때는 저한테 새끼야를 XX를 정말 하던 사람이에요. 네. 저한테 이럴 정도. 제가 그러면은 검사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사들 또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요, 총장이나 총장 가족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뭐라 할까,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검사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매일매일 불러가지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하나 설득해서 이거 해와라. 계속 설득의 과정이었지. 그런 식으로 지시 과정이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재임 기간인데 2021년 4월 14일.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도에 기초해서 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김건희 여사 그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가 예.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예. 그때 자신이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여러 번 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예. 이 진술이 2021년 4월에 있었던 예. 혹시 그때 보고받은 기억 있으십니까? 제가 조사했죠. 예. 제가 이제 공무상 비밀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수사의 국면마다 이런 연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냐. 수사 상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떤 형태라든 간에 네. 누가 알려줬든 간에. 네. 그러면 이거는 수사지휘권 배제가 됐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20년 12월 달에 저희 부하 차장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퇴를 하겠어요. 그래요? 예. 이거 군대에서는 항명이고 이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어떻게든 사퇴하게 만들려는 이런 누군가의 모종의 힘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마 수사 기록이 좀 연일 보도를 타고 예, 있습니다. 예. 의원님도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때는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장 예, 예. 퇴임한 후입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의원님이 중앙지검장 퇴임한 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던데 예. 10월부터 11월 사이에 2차 주포 김 씨, 이종호 씨, 1차 주포 이 씨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진술 조서 내용이 지금 이제 보도를 타고 있는데 예. 여기서 뭐 BP 패밀리였다. 그다음에 무슨 4,700만 원으로 송금해줬다. 이런 지금 진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휘권 일단 박탈돼 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이런 수사 기록만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를 그때 기소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났으니까 네. 총장 가족 수사를 못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고 외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조금만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였고 밖에서 어떤 손해를 준 것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자꾸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직 총장이 이렇게 밖에서 하고 있으면 그 후배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미 이때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행보를 시작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의 유력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상황이었죠. 그래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수사팀 일선 검사였는지 아니면 지휘 라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돌아가는 시류라든지 분위기 때문에 기소까지 못 갔다 이 말씀이실까요? 문재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윤석열의 어떤 파워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걸 의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의식을 했다. 예. 전 총장의 네. 가족 사건이다. 그래요. 이걸 검사들이 의식하는 거죠. 뭐 그럼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더 의식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아예 인사권자잖아요. 네. 검찰이 인사권자인데 예. 인사권자하고 징계권자인데 네. 그걸 의식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은 국민의힘의 표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의 검사들 아니냐. 그거는요. 네. 정말 그 특검 물타기고 이거 탈탈 털었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증권 수사를 주가적 수사를 많이 해봤고 또 금융위원회도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자리를 중앙지검장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사건을 kil시킬 수 없는 방법이 뭘까? 네. 생각해 보니까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상거래 심리거래소를 통해서 해왔고 네. 차근차근 제가 해놨기 때문에 네. 후임 검사장은 관련자 조사해서 기소한 겁니다. 기소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이 발의된 겁니다. 정말 이 사건 여기까지 지킨 것도 제가 지켜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것이지 만일에 다른 분이 그 사건을 킬시킬 자료가 없었으면 바로 킬시킬 수도 있죠. 그 의원님 후임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수 검사장이 예. 있잖아요. 혹시 이정수 검사장한테도 유부양의 압박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그 유명 압박 부분은 본인의 진술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정말 이 사건은 지켜내야 된다. 열심히 수사해달라고 여러 번 인수인계할 때 했습니다. 후임자한테 이정수 예. 검사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 사건은 제가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검찰의 이 살권수라고 당시 살권수란 말을 유행했거든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살권. 예. 예. 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이걸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네. 정말 중요한 수사니까 반드시 수사를 해라. 잘 끝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수사 기록이 지금 그 공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이제 누가 공개를 했는지 네. 제가 전직이냐 아니면 현직이냐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검찰 전직이냐 현직이냐 그쪽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 사건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기소적으로 자꾸 보도가 나오니까 네. 그런 것이 흘러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부 분위기도 알고 또 검사들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이었으면 지금 대번에 기소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불기소 얘기 나오고 자꾸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 수사 기록은 예.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으면 대부분 2021년 10월 11월에 이루어졌던 진술조사나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그럼 왜 그 뒤에 수사 기록은 공개가 안 될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째는 그 뒤에는 별로 수사한 게 없다. 정권 바뀐 다음에는. 일단 하나의 가설은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을 제가 보기에는 네. 정권을 바뀌기 전까지는 수사팀은 굉장히 의지가 컸습니다. 수사 기록이 축적돼 있을 것이다. 수사팀 그래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있고요. 그 정권이 바뀐 후에 수사팀은 의지가 있었을까? 네. 제가 들은 바, 확인한 바로는 회의적입니다. 그럼 변변한 수사 기록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시점에 수사 기록이 주로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처도 얼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부인하고 있어가지고요. 누가 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불기소 처분 방향 잡은 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깔려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검찰 내부에서 동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도 검찰 내부에서 어떤 동요가 있었냐면요. 네. 우리 이제 검찰이 정말 정의를 내세우는 검찰이 김건희 씨 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소환 조사 못해가지고 조직에 존폐가 몰릴 수 있다. 네.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5월달에 인사이동이 되는 바람에 네. 이렇게 왔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서면 조사 한 번 있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퉁치는 겁니까? 그 당시 서면 조사를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런 조사는 물어볼 것이 너무 많거든요. 추가 조작은 예. 각 계좌마다 여기 판결문에 인정된 것처럼 통정 가장매매라는 게요. 네. 진술로 확인을 합니다. 추가된 것은 예. 그 고의 부분은 예. 그러려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서면 조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전임 수사팀도 서면 조사보다는 소환 조사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10월 뭐래서 1차 주포, 2차 주포 이종호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내용이 보도를 탔잖아요. 예. 만약에 그때 당시 의원님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셨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증거가 됐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전에도 네. 충분히 증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 전에도 예. 그 전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심리 분석한 자료 받고 이상 심리 분석을 얘기하고 그걸 그 자료 보고 예. 수사 이제 틀을 마련하고 네. 방향을 정하고 지금 증거 자료 그때 다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검사로 있을 때 특검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특검을 제가 임명만 된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제가 자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무튼 만약에 진짜로 언론 보도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예. 지금 아직도 현직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그럼 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단독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전심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총장의 부인 사건이니까 지휘를 배제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들은 지휘 안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이신전심으로 지휘할까요? 수사에서는 이신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한 방향이 같을 때는 이신전심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역사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요. 명확하게 지휘를 해달라. 또 명확하게 지휘를 해라. 이렇게 하겠죠. 네. 책임을 지는 문제에서는 검찰에서는 서면 지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서면 지휘 예. 결재를 예. 해달라. 예. 그럼 근데 그 최고 결재권자는 형식상으로 이창수 지검장입니까? 그러겠죠. 그래요? 그럼 이런 것이 만약에 누가 지휘를 의무로 양으로 지휘가 있었다. 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지휘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 사건은 검사들이 후일에 역사적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 이름이 남겨서 어떻게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국정감사는 준비 중이십니까? 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그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예. 보시면 이거는 통정 가장매매에 이용된 계좌가 김건희 계좌가 무려 47%고요. 예. 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저는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